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백제의 중후반기, 나라에 닥친 위기, 또 그에 따른 수도의 이전,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끌었던 무령왕과 성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큰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국력이 약해졌지만 다시 한번 나라를 중흥시키고자 노력했던 백제의 모습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백제에 의한 고국 원왕의 전사를 결코 잊지 않았던 고구려가 계속 백제를 위협하고요. 이에 백제는 신라와 433년, 이때 이제 신라는 눌지와 백제는 비유왕이었는데 이 둘이 낮에 동맹을 맺어 그에 대비하게 됩니다. 5세기 후반에 계로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당시 백제 왕권은 아주 강한 편이었는데요.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함께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북위가 당시 굉장히 셌던 그런 고구려를 괜히 건드릴 이유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북위는 거절을 했는데 이것이 고구려에 알려지면서 고구려는 본격적인 백제 정벌을 계획합니다. 장수왕은 이에 승려 도림을 첩자로 보내는데요. 그는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서 도망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백제로 왔는데 그때 이제 계로왕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계로왕이 바둑을 아주 좋아했는데 도림이 바둑을 잘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계로왕은 수시로 그를 불렀고 마침내 도림을 신임하게 됩니다. 이윽고 도림은 계로왕에게 백제의 성곽과 궁, 왕실 무덤이 아주 낡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수리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했고요. 계로왕은 이 말이 정말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궁을 화려하게 고치고 아버지 무덤도 고치고 그 다음에 뚝도 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한 번에 벌이다 보니까 재정은 파탄이 나고 이 공사장에 끌려나간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또 군대의 무기와 군량의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백성들은 왕을 싫어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에 때가 왔다 싶었던 도림은 다시 몰래 고구려로 도망을 가서 장수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백제를 공격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왕은 자신이 직접 3만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합니다. 고구려의 공격 소식을 들은 계로왕은 태자를 불러서 신라에 가서 원군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태자가 1만 원군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계로왕은 고구려군에 의해서 끌려가 죽임을 당한 후였습니다. 이에 태자에서 왕이 된 문주왕은 한성을 잃었으니 475년 현재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백제는 전쟁에 패하면서 500년 수도 한성과 한강 유역을 잃게 되고 국력, 왕권 모두 크게 약화됩니다.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후 백제왕은 연이어 피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때 동성왕이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을 하려고 했고, 또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동성왕 또한 피살되고 맙니다. 이렇게 혼란한 백제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6세기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키가 팔척에 눈매가 그림 같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성품은 인자하고 관대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귀족 세력을 적극 견제하여서 왕권을 완성시켰고요. 지방 행정구역이었던 담노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 통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국교를 맺어서요. 문화 교류에도 힘쓰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백제는 조금씩 국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우리에게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무령왕릉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1971년에 무령왕릉 발견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일대 사건이자 경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송산리 고분 6호분에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소장이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갑자기 자신한테 달려드는 꿈을 꾸고서 깜짝 놀라서 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현장 인부의 삽에 벽돌이 부딪히면서 무려 1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무령왕릉이 세상에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아마 소장에게 달려든 짐승이 무령왕릉에서 왕과 왕비와 함께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돌로 만들어진 진묘수가 아니었을까요? 무령왕릉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받침돌, 지석이라고 하는데 그 받침돌과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진묘수, 중국 동전 오수전, 금으로 만든 장식품, 중국식 청동거울, 도자기, 이런 엄청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무령왕릉은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돌 무덤 양식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식이 아니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시신을 안장한 그런 관이 이것을 만든 나무가 일본에서 자라는 소나무, 금송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아서 당시 백제가 중국, 일본과 아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귀중한 유물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직접 감상해 보세요. 자, 무령왕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은 성왕은 본격적인 백제의 중흥에 기반을 마련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성왕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났으며 이를 잘 결단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는 비좁은 땅인 웅진에서 현재 부여인 사위로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이것만 봐도 아주 결단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요. 사위는 금강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았고 또 바닷길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기에도 편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왕은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에 22부의 칠무관청을 두었고요.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 5방으로 그렇게 정비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친선을 다지고 중국 남조와 또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장려했던 성왕은 외와도 우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교와 불상을 전해주면서 불교를 일본에다가 전해주기도 하는 거죠. 당시 신라는 진흥왕의 시대였는데요.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친선을 맺고서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때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동맹을 깨버린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공격을 받고 그마저 빼앗기고 마는 거죠. 이에 성왕은 신라의 복수를 결심하고 국토를 다시 회복하고자 공격에 나섭니다. 이때 신라 관산성, 지금 현재 충북 옥천인데요. 여기를 공격하고 있었던 왕자 창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섰지만 직접 전장에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신라의 매복군대에 잡혀서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의 부흥을 꿈꾸었던 성왕의 죽음 이후 나제 동맹은 완전히 깨지게 되고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힘을 합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기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꾀했던 백제의 모습과 무령왕, 성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왕과 의자왕 그리고 백제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하고 싶으신 말, 또 이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